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수출 계획과 수출 책임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은 수출 목표와 수출 책임제를 실제 작동시킨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어떻게 수출 목표와 수출 책임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기능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청에서 개최된 회의 중에서 일부 회의에 관한 녹음 자료가 남아 있어 이 회의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한국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수출진흥 확대회의 녹음 자료 소장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1972년부터 중앙청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녹음 자료도 1972년부터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 따르면 중앙청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한 녹음 자료가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1972년에는 회의 개최 수가 11회인데 녹음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7회였지만 1975년에서 1979년까지는 회의 개최 수와 녹음 자료 소장 건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회의 개최 수와 녹음 자료 소장 건수가 같다고 해서 회의의 전 과정이 녹음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녹음 자료를 통해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녹음 기록에 근거하여 1972년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운영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출 유공자와 수출 다액 실적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1970년부터 시행하다가 중앙청에서 확대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제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상공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공부와 외무부의 순서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수출 관련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와 정부 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통상 대통령의 훈시를 마지막으로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확대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쯤에 개최되어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많은 경우 오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확대회의 진행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상공부와 외무부 보고였습니다. 이 두 부처가 보고한 시간을 조사해 보면 전체 시간 중에서 대략 3분의 2 정도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시간 정도의 회의를 진행했다면 80분 정도는 이 두 부처의 보고가 차지했던 것입니다. 상공부와 외무부는 수출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였기 때문에 이들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72년 10월 확대회의에서 상공부가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보고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연말회의에서는 다음 해의 수출 목표를 결정하여 보고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연초회의에서는 전년도 수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고 당해년도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표는 연중에 보고하는 내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공부 보고는 총량 실적, 상품 구조별 실적, 품목별 실적,
지역별, 국가별 실적을 분석하여 일일이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총량 실적에서는 9월 말까지의 수출 실적과 그것의 금년도 수출 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별 실적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과 공산품의 수출 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고, 품목별 실적에서는 주요 수출품의 수출 실적은 물론 수출 호조 혹은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실적에서도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수출 실적을 보고하고 수출 호조 혹은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확대회의에서 상공부와 외무부가 보고하는 것을 상상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회의는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대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급속한 수출 성장에 커다랗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 책임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는데 1972년도에는 기업별, 부처별, 공관별, 시도별, 업종별, 은행별, 공단별 수출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 책임제란 전년도에 올해 수출 목표를 책정할 때 수출 관련 종사자에게도 수출 목표량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상공부의 수출 실적 보고는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수출 관련 종사자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출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총괄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장관과 실무 관료들에게 확대회의에서 상공부의 수출 실적 보고는 자신들의 업무 성과와 능력을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수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민간기업,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출을 독려했을 것이고, 이런 결과 수출 실적은 항시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중에서 업계 애로사항 건의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만을 강조하여 확대 회의를 포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의 운영의 전 과정을 고려할 때 확대 회의는 수출 목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점검 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어떻게 수출 성장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고도 성장기의 수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